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대로 덕망을 쌓아온 김대감댁이 있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정갈한 안채를 갖춘 이 집안은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오직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의 혼사였습니다. 대감의 막내 아들은 이미 25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시어머니가 될 대감 부인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지요. 억지로 서두르면 오히려 잘못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이런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평소 사람을 보는 눈이 깊고 지혜로워 아무도 더 이상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막내 아들은 집안의 심부름으로 오일장에 나갔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오는 길,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에는 고운 기품이 남아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막내 아들이 급히 물을 떠다 먹이고 품 안에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처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말투와 몸가짐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댁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은 처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감 부인은 낯선 처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깨끗한 옷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인의 물음에 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떠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의심부터 했겠지만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닌 깊은 사연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처녀는 대감댁에서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는 결코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하인들이 놀라 말렸지만 처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조금이나마 보답해야지요. 그 겸손한 태도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특히 대감 부인은 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물건을 다루는 손길, 사람을 대하는 말씨, 상황을 헤아리는 눈빛. 모든 것이 오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로구나.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친척 어른들과 동네 유지들이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어른, 막내 도련님 혼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침 인근 고을에 좋은 처자들이 여럿 있으니 작은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권유에 대감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후보들을 초청하는 작은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잔치날 4명의 처녀가 각기 다른 집안에서 왔습니다. 모두 좋은 집안 출신으로 옷차림도 화려했고 얼굴도 곱게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감 부인의 눈에는 무언가 어색했습니다. 첫 번째 처녀는 자신의 집안 자랑만 늘어놓았고 두 번째 처녀는 다른 처녀를 힐끔힐끔 살피며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네 번째 처녀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것들이로구나. 진짜 사람 됨됨이는 저런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법인데. 잔치는 계속되었고 처녀들은 각자의 재주를 뽐냈습니다. 실을 짓고 검은고를 타고 자수솜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갑자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잔치 음식을 나르던 어린 종의 아이가 뜨거운 국솥을 들다가 그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솥이 기울어지며 끓는 국물이 쏟아질 순간 누군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정체 모를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재빠르게 끌어안고 몸을 돌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처녀의 등과 치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과 손을 먼저 살폈습니다. 다치진 않았니? 손은 괜찮니?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어디 하나 데인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뜨거운 국물을 처녀가 대신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4명의 처녀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가와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부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서 약을 가져오너라.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하지만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가 안 다쳤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말에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인은 처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수들을 보았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이는 내가 처음이구나. 처녀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신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은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바로 우리 집에 올 인연이로구나.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혹시 이곳에 20살 안팎의 처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전란 때 실종된 이판서 어른의 외동딸을 찾고 있습니다. 광군의 말에 대감댁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 처녀에게 향했습니다. 처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판서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 전란으로 부모님과 헤어진 뒤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두려워 숨기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 부인은 오히려 처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판서의 딸이든 떠돌이든 상관없다. 내가 본 것은 내 마음씨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구나. 결국 처녀의 아버지 이판서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부녀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대감 부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비록 아버지를 찾았지만 마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부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운명이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떠돌던 처녀는 김 대감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지혜 덕분에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운명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